국민의힘에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 흔드는 인간들이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12.3 계엄이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 마침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래요. 네. 보통 100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장동혁 사과해라, 반성해라,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중도 확장해라, 뭐 해라, 온갖 시어머니들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네, 허정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이 네. 이 12월을 넘기면 아무도 장동혁을 막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네, 네. 그리고 12월에 한동훈에 대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핵폭탄이 터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동혁 고꾸라트리려고 막 난리 바락바락인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1년의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도혁 지도부가 기존의 이 보수 기득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예, 조중동 말을 안 듣고 예, 오히려 우파 시민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정확한 정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국민의힘 내 위장우파들이 예, 이대로 가다가 우리 괴멸당하겠다. 예,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도혁 지도부를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지방선거 전에 끌어내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대로 가가지고 장도혁 체제가 지방선거 완성하고 성공하면은 본인들 같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 위장우파들, 예? 뭐 중도 타령하는 인간들, 예.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 예. 그리고 조중동, 예. 조중동도 뭐 이미 영향력이 거의 제로 수준이지만, 예. 진짜 지방선거까지 장도혁 대표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죽는다. 예, 본인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생존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 장동혁 대표의 뚝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생각보다 되게 힘들 거예요. 네. 왜냐? 정말 온 사방이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은 이런 지도자를 거의 처음 보는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렇게 뚝심을 지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자나 당원들이 저는 이해는 해요. 우리가 당한 게 그동안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근데 너무 작은 거 하나에 지역적인 이슈나 맥락 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또 우리가 과민 반응을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고성국 박사님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기댈 데가 없다. 외로운 거 아니냐. 이런 좀 고민과 안타까움이 제가 옆에서 볼 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일단 1번 장동혁을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온갖 보수 언론과 정치 기득권들이다. 네. 그리고 이들로부터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12월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묻지마로 지켜주고 지지해줘야 된다. 네. 만약 장동혁이 지방선거 이전에 연말을 못 넘기고 저들 말하는 대로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우파에서는 다시는 장동혁 같은 정치인은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 결국 못 견디면 누가 그 노선을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죠. 네, 그래야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구나. 네, 딱 깨닫고 이제 나머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제2, 제3의 장동혁이 되겠다는 그 길을 그렇죠. 걸을 텐데 네. 장동혁이 고꾸라지면 야 역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말 안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역시 우리는 대충 얼치기 강남 좌파들이랑 손잡고 네. 중도 이야기하고 좌클릭하고. 뭐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게 이번 장동혁이 죽는 애 사는 애에서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계엄 사과해라,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라, 이준석 당과 합당해라.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요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네. 숨어 있는 패키지가 네. 한동훈 풍어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사실 거의 뭐 플러스 알파로 네. 포함이 돼 있는 느낌인데 그거를 지금 조선일보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시동 걸었어요. 마치 무슨 지령을 내리듯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준석과 합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딱 보도를 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이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혹은 조중동과 괴를 같이 하는 위장업파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면서 지금 거의 총공세를 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장도혁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이 표를 받아서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그분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예, 정치 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장도혁 대표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알고 이렇게 요구를 한 다음에 장도혁 대표가 그 요구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요구를 했는데도 장도혁 대표가 이걸 거절하고 우리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간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지금 이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안 받아줄 게 뻔하니까 야 내가 이거 요구했는데 니네 너 안 받아줘?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 날려야지. 이런 식으로 장도혁 대표 체제를 끝을 내기 위해서 날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 빌드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도혁 체제가 굴복을 했다가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예, 다 죽는 거고 그 위장업파들의 한 순식간에 국민의힘은 잠식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버텨야 돼요 지금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동혁 개인을 지키고 말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동혁 팬덤이라서 뭐 장빠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1번 당원혁명, 2번 뉴미디어 혁명. 네.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정치인이 장동혁이고, 뉴미디어 혁명, 기성 언론, 기득권 언론이 하라는 대로 거기에 사설 쓰는 대로 왈가왈부하는 대로 따라가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쉽게 말해서 조중동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나는 당대표도 못 됐다. 이 뚝심을 보여주고 뉴미디어 시대의 트렌드에 올라탄 최초의 정치인이거든요. 장동혁이 무너지면 다시 뉴미디어가 찬밥이 되고 조중동이 보수 진영 전체를 꼭두각시처럼 부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조중동 사설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보수의 주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은 찬밥 신세, 개차반이 되고 당원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냥 민심 100%로 경선하고 후보 뽑고 어디 극우 강성 당원들이 우리 기득권 엘리트들이 정치하는데 감히 참여해. 너넨 그냥 표나 찍어. 엘리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집토끼 관심 없으니까 네. 너넨 그냥 우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나 해. 시다바리 취급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장동혁으로 지선을 승리하고 장동혁을 지키느냐 마느냐이지 그 개인 장동혁 한 사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아직도 이 조중동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근데 솔직히 누가 우파 시민 중에 조중동의 뭐 사설이나 그런 어떤 논조를 보고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정치적 괴를 같이 하는 그런 그 국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20대, 30대, 40대 우파들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조중동 논조 따라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조중동이 언제적 조중동입니까? 벌써 제가 볼 때 한 10년 전에 비해서 이미 100분의 1 수준으로 영향력이 감소했고, 여기서 10년 더 지난다? 거의 제로로 수렴할 거고, 제가 볼 때 20년 안에 폐간될 수 있습니다. 예.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냥 원 오브 댐이야. 그냥 우리가 포털에서 보는 이 보도를 하는 수많은 언론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무슨 보수 국민들이나 범국민적으로 조중동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다. 그러니까 일단 조중동은요. 그 선생님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랑 보수 정치인은 우리말 들어야 돼. 우리말 안 들어? 그럼 너 갈아치워. 이게 유구한 전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이 조중동 말을 안 듣고 당 대표가 됐어요. 반대로 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조중동 입장에서는 장동혁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심판을 해야지 걔네들 입장에. 그런데 지금 딱 논조가 갈린 게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룹 차원으로. 그렇죠. 동아계열은 채널A랑 아직까지도 한동훈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목매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가발이. 판단하고 뭐 정확하게 이번에 장동혁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1, 2, 3에 계엄 사과를 한다고 쳐요. 조선일보랑 중앙동아가 잘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언론들이 칭찬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사과 똑바로 다시 해라. 그렇죠. 그리고 사과했는데 왜 강경 투쟁만 하냐. 결정적으로 사과했으니까 한동훈 품어라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12월 3일에 네, 정치낭인 유튜버 한동훈이는 지가 마치 당 대표인 것처럼 뭐라도 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든 장문에 글을 올리든 뭐든 계엄을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 저라도 사과한다. 네. 제가 계엄을 막았다. 또 이 계엄 타령을 할 거예요. 그때 맞춰서 한동훈 살려줘라면서 장동혁을 흔드는 엄청난 총공세가 집중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장동혁 지키기 전선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보수 유튜버를 하면서 배신의 한수 이제 뭐 다 죽어가지고 언급할 이유도 없지만 장동혁 흔들고 뭐고 하는 인간들은 지금 사실 한동훈한테 부역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결국 장동혁 사과하라는 건 어느 결론으로 가게 돼 있느냐? 당원 게시판 덮어주고 한동훈 품어줘라로 결론이 다 똑같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사과하고 대통령 절언하면은 그거는 결국 한동훈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고 예.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마 그 계산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걸 하면서 한동훈도 살려보지. 예. 그러면서 이준석까지 한번 끌어들여보자. 예.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과하면 진짜 정말로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번에 만약에 진짜 본인들의 어떤 노선을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고 기득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은 지금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전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린 연설 그 원외 당협위원장 행사에서 네. 민주당은 고개를 숙이면 목 부러뜨리고 네. 허리 숙이면 허리 부러뜨리러 온다. 네. 말 한마디로 이 전쟁이 끝나냐. 우리가 이걸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서 잘못한 것도 없는 우리가 사과하고 주춤주춤 물러서려 하느냐.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은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 안 하겠다고 선포한 거죠. 네, 조중동의 그 겁박에 굴하지 않겠다. 네, 나는 정도의 길을 걷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대놓고 선포를 한 거여서 이제 더 부르뜨릴 겁니다. 네, 이제 이 국민의힘 내 위장우파들과 조중동이 더 부르뜨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최전방에 나가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번에 장도혁 대표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도 우리 우파 정통 우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헛소리하는 위장우파들한테 가가지고 막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신도욱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윤석열 대통령 뭐 저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당원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더니 다시 방향을 선회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에 당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혁한테는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온갖 기득권과 카르텔들이 장동혁을 고꾸라트리려고 난리가 났고 당 안에 있는 사쿠라 국회의원들 한 딸들 다 준동하고 있잖아요. 슬슬 스멀스멀 기어 나오잖아요. 12월이 가까워 오니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뭉쳐서 백이 돼줘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별 의원실이나 당의 전화, 문자,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글 3개 남기는 거, 뉴스에 댓글 다는 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안 그러면
장동혁이 무너지면 장동혁이 흔들리면 그 정치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치, 당원들의 가치, 목소리가 다 저기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박형준 시장이 네.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이분은 원래 그런 노선이었죠. 원래 이제 유승민 뭐 이준석 이쪽 이제 약간 위장우파 노선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간만에 공개적으로 본인의 본색을 드러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시장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지금 딱히 대체할 후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네. 서울은요 오히려 네. 나경원이라는 확실한 대항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나가면 오세훈 경선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네. 근데 부산은 박형준 시장이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네.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다 잔잔발이야. 아. 다 휘발이가 없어. 아. 누구 전국구로 먹힐 만한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최악인 조경태가 지금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대요. 네. 근데 조경태가 얼마 전에 지네끼리 싸운 거네, 그럼. 이재명 선대위에서 활동한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산일보가 기사 쓰고 난리가 났어요. 네. 약간 몸을 사리고 있는데 조경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조경태보다는 조경태보단 낫지. 네, 박형준이 낫긴 한데. 근데 정말 제대로 우리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할 만한 캐릭터가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원분들이 장해찬 위원님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게 꼭 뭐 부산시장이 되겠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네. 선명한 노선을 누군가 견제구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만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일단 부산시장은 그렇다 치는데 서울시장은 전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이 뭐 오세훈을 떨구는 것도 있겠지만 나경원 의원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저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네, 왜냐하면 일단 당원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그리고 이미 서울시장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그 진부함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서울시장에는 뉴페이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신선한 카드로서 어떤 이 캐릭터를 구축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당원 그러니까 이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만 되면은 본선 나가서는 웬만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면 지금 서울이 거의 뭐 PK를 능가하는 보수 성지가 됐어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경기도로 빠지다 보니까 예, 서울이 완전 보수 텃밭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김민석이 약간 안 나올 것처럼 어제 매불쇼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뭐 박주민이 나오는 건가요? 박주민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박주민과 네. 정원호의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좀 근데 뭐 어쨌든 높아 보입니다. 박주민이나 정원호나 예, 체급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나경원 의원이 나가면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네. 좌파들이 자꾸 나경원을 폄하하고 막 깎아내리는데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지난 총선 그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그렇지. 강남이 아니라 동작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개인기로 당선된 거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인 중에 지난 총선 서울 동작에서 당선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은 중도표 못 받는다라는 게 가짜 뉴스고 프레임인 게 네. 중도표를 못 받으면 동작에서 어떻게 당선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그 오히려 민주당 텃밭이죠. 예, 근데 그런 험지에 가서 그렇게 나홀로 당선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의외로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선거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경선 방식이 당원 투표 70%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안을 이제 선거 기획단이 계속 올리고 있고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할 것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저는 윤상현 의원도 이거 안 된다 막 그러고 뭐 민심 100% 하자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당원 주권 확대하고 하는데 그거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한 언론이 국민의힘한테만 난리를 친다니까요. 국민의힘한테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클릭하고 있다. 그러니까 극우정당을 가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려고.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네. 그럼 당원들은 왜 맨날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을 지키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사실 그 탄핵되고 나서 좀 조용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 나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선거 룰에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저는 나왔는데 이게 결국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견제라고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박형준이 저러는 거, 뭐 윤상현 의원이 저러는 거,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호가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부산을 지키고 충청을 한 자리라도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장동혁 대표 또 해라. 총선도 장동혁으로 해라. 네. 그리고 대권 주자까지 이제 확고부동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총괄 기획단에서 당심 70%로 이제 올렸고 뭐 장도혁 대표 얘기하는 거 봐서는 70%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심 70%면 당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거예요. 네, 네. 7대 3이면은 여론조사에서 역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나오시면은 뭐 저희가 딱 전폭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이번이 제가 볼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5대5 해도 그래도 사실 의원이 이긴다고 봐요. 그렇죠. 워낙 5대5 오세훈 해도. 시장에 대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경선을 해봤잖아요. 네. 국회의원 경선. 네, 네. 저 5대5였거든요. 네. 제가 당원에서 이긴 그 숫자랑 네. 민심에서 이긴 숫자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렇죠. 사실 큰 차이 없죠. 보통. 소수점 빼고. 네. 왜냐하면 민심 여론조사도 국민의힘이랑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죠. 보수 성향인 분이 이겨요. 네. 제가 이제사 공개하는데 현역 국회의원분이랑 경선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가산점 감점 빼고 네. 원래 그냥 아무 가산점 감점 없는 원래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가산점 감점된 거 보여줘요. 네. 제가 당원 투표에서 55%, 네. 현역이었던 전봉민 의원이 45%, 일반 민심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55%, 전봉민 의원이 45%. 네. 소수점은 좀 달랐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청년 가산점 받고 네. 그분이 이제 감점 받고 하니까 네. 이게 60대 30이 된 거예요. 아, 최종 결과는. 네. 네. 근데 해보니까 가산점 감점 빼고 당원 조사나 일반 여론 조사나 똑같이 55대 45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럼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크게 의미도 없네요. 저게 엄밀히 말하면 저건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거지. 우리가 당원들에게 주권을 더 보장해 준다는 의미지. 민심이 민주당 지지층 역선택 다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의미는 없고 5대5로 해도 저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인지도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승부를 거시라.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의원도 좀 한 차례 스텝업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 많이 하셨고 이제 한번 당대표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리더 자리 역할을 한번 해야 또 당장 다음번 대선은 아니어도 또 나경원 의원도 언젠가 대선을 나갈 수도 염두에 있죠. 두고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서울시장으로 한번 스텝업을 해야 더 큰 어떤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재미난 여론조사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리얼미터에서요. 네. 시장 도지사들 평가하는 게 점수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요. 그냥 지지율 누가 시장 잘하냐만 물어보면 전남이랑 경북이 다 1등, 2등 해요. 왜냐? 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그렇죠. 경북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정당 지표 상대 지수인데요.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보다 네. 이 시장 도지사가 개인기로 지지율을 더 높이 받았는지 낮게 받았는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사 몇 가지 나왔는데 PD님 띄워주시고요. 1등을 지난 10월에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국민의힘 지지율은 낮은데 세종시에서 네. 최민호 시장 지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잘했다는 거죠. 네네. 이 순위로 보면 2등이 대전의 이장우 시장입니다. 3등이 충남의 김태흠 지사, 그리고 4등이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기자님. 이장우, 김태흠, 김진태 전부 다 극우 소리 듣는 그렇죠. 강경 보수, 정통 보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통 우파에 가까운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네. 대전에서, 충남에서, 강원도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 여러분 여기서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에 꼴등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 10등. 오세훈? 국민의힘 중에서는 꼴등 오세훈, 박형준.
이게 지어내려고 해도 일부러 지어내도 이 정도가 안 돼. 아 꼴등이에요. 공동 꼴등 국민의힘 중. 야, 솔직히 그 정도면은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본인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는. 예. 이건 뭐냐? 알고 10등이면 거의 꼴등인. 예, 꼴등 이건 말. 뭐냐? 예. 서울과 부산의 정당 지지율보다 네. 자기들 개인 지지율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 만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당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제 넘는 소리인 거죠. 예. 본인들 여러분, 개인 지지율이나 신경 쓰지. 저는요 그냥 감으로 뭐 오세훈, 박형준 인기 없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데이터로. 이거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데이터 기사화됐지만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 지표 갖고 온 거예요.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자료가 딱 있어요. 열심히 해. 그리고 여론조사를 뭐 신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경향 추세. 예, 같은 여론조사 내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 내에서 그런 어떤 차이가 나왔다. 그거는 유의미한 차이죠. 근데 최민호 시장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이분이 중앙 정치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세요. 저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니 개혁 보수니 하는 인간들이 꼴통이다 극우다 강경파라고 하는 이장우, 김태흠, 김진태가 나란히 2, 3, 4등이야. 그리고 뭐 개혁 보수다 합리적 보수다 장동혁 사과해라 정리해라 하는 오세훈, 박형준이 발표된 기준으로는 순위에서 공동 10등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꼴등이에요. 네. 이게 말하는 결과예요. 이게 결과 데이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기자님? 정도의 길을 걷고 예, 우파를 정확히 대변을 해야 예, 민심까지 얻는다는 소리죠. 예. 이상하게 잔머리 쓰고 좌클릭하고 보수 배신하고 이러면은 당심은 물론이고 민심까지 그 배반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알아서 저는 이번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조사를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라 네. 리얼미터가 했기 때문에 네. 뭐 지도부나 우리의 입김에 안 들어간 조사잖아요. 그럼 저 조사 근거로 당신들 2명 꼴등이니까 컷오프 할게요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적질하면서 뭐 당이 마치 도움 안 되는 것처럼 당 지지율만큼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당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좌클릭하고 보수 색채 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빠진다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된 거네요. 예, 통계적으로 증명됐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논쟁을 합니까? 게임 끝난 거지.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